자, 그래서 이제 가계도 분석의 기본 뭐 그래서 나오는데, 자, 일단 뭐 가계도 분석하기 이제 기본적인 것도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뭐 가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가계도 그릴 때, 자, 여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요. 남자는 이제 네모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계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처럼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세대를 이제 유전 형질이 어떻게 물려지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뭐 도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 여성과 남성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선 하나 딱 그어줍니다. 참고로 여자하고 남자 사이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그건 결혼한 사이인 것도 다른 집안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같은 집안은 다 이렇게 선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자, 자녀가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태어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완두콩과 달리 완두는 한 번에 태어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여러 명은 순차적으로 태어나지.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게 뭐 딸이면 이제 동그라미, 아들이면 네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안 써 있어도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일서 왼쪽에 먼저 써주는 겁니다. 왼쪽에. 네가 가계도를 그릴 때는 뭐 순서 없이 그려도 상관없다면 일반적으로 그려져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쌍둥이. 그리고 쌍둥이 알다시피 뭐가 있지?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지, 그지? 일란성, 이란성이 있어. 자, 일란성은 뭐냐면 하나의, 그러니까 엄마가 난자를 하나 만들었어, 엄마 몸에서. 그리고 아빠 정자 하나가 이 난자 하나 딱 만나서 수정란이 된 거야. 근데 이 수정란에 세포 분열을 하거든. 세포 분열을 하다가 둘로 쪼개진 거야. 그래서 걔네가 각각 자라서 아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야. 그래서 뭐 알고 있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뭐 혈액형 똑같아야 되고, 대부분의 형질이 뭐 환경적인 거 영향 받는 거 말고 다 똑같아야 돼. 생김새도 거의 똑같지. 근데 이제 이란성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엄마 몸에서 난자가 동시에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거기 그 두 개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들을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 이란성이 잘 안 태어나. 오히려 일란성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요즘은 아기들을 못 갖는 부부들이 많아서 왜 시험관악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난자를 미리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 거기다가 그 남편의 정자를 넣어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맞아갖고 여성이 과배란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만 배란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 배란시키는 거야. 약을 써가지고. 그거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다가 정자를 넣어주면 여러 개의 난자 중에서 이제 수정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란성이 많이 태어날 수 있지. 근데 아무튼 이제 이란성은 애초에 난자가 달라. 그러니까 같은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난자라 하더라도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거든. 그럼 거기에 또 각각의 정자가 수정한 거잖아. 정자끼리도 유전자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형제 자매랑 똑같아. 단지 이렇게 몇 년 터울을 두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인데 동시에 태어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그 쌍둥이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럼 가계도 그릴 때,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원래 수정란이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진 거라고. 요런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일란성 쌍둥이 뜻하는 거야. 그래서 성별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얘가 딸이면 얘도 딸인 거고, 얘가 아들이면 얘도 아들이어야 돼. 무조건 성별이 같아야 돼. 그리고 이제 가계도에서 잘 나오는 게 혈액형인데 혈액형도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란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애초에 난자가 두 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다가 갈라지는 거 없이 애초에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란성 쌍둥이를 뜻하는 기호야, 가계도에서. 그러니까 이란성은 그냥 일반적인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성별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혈액형도 다를 수 있어. 물론 안 나오는 혈액형이 나오는 건 아니지. 부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일반적인 형제 자매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계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린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뭐 이제 가계도 그릴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런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그 가계도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 분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가계도 사람 유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들 뭐 있잖아. 사람한테 나타나는 형질들 뭐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 혐알기라든지 뭐 귓불, 미맹, 뭐 생맹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에 사람의 어떤 유전 형질 뭐 기억이 있다. 뭐 A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어떤 유전 형질이라고 그냥 나와. 또는 유전 형질 또는 유전병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 유전병이 우성 형질인지 우리가 왜 형질도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있잖아. 우성 형질은 그냥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혐알기가 있어. 선이 혐알기가 안 되거든. 안 돼. 힘을 아무리 줘도. 근데 혐알기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혐알기라는 형질이 있을 때 네 주변에 보면 혐알기 되는 친구들이 안 되는 친구보다 더 많을 거거든. 그러면 혐알기라는 형질에서 혐알기가 되는 형질, 네 주변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성 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적게 보이는 게 적은 비율로 보이는 게 열성 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자면 사람 손가락이 몇 개야? 10개지. 근데 이거 열성이야. 손가락이 12개가 우성이거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12개는 사람 주변에 없지. 왜냐면 열성끼리는 열성만 태어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예외적인 거 제외고 일반적으로는 우성과 열성은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떤 유전 형질 또는 유전 병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게 우성 형질인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이게 우성인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걸 내가 가계도를 보고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문제풀이 1단계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 우성과 열성의 검사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가계도를 보고 이 형질이 뭐 어떤 유전병이 주어졌을 때 정상하고 비교해서 그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흔히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 이제 가계도가 그려져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엄마, 아빠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자녀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2명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유전 형질에 대한 가계도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가 색이 칠해져 있어. 조심해야 되는 게 색이 칠해져 있는 게 무조건 유전병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전병이 무조건 또 열성이라는 오해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첫 번째 얘기가 그거야. 우열에 대한 오해 그래가지고 유전병은 무조건 열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열성 형질이 이제 뭔지 찾았다면 그 열성이 무조건 또 B급이라고 이게 B급이나 색칠해져 있는 게 열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뭐 그 얘기 이제 하다 보면 뭐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성과 열성을 찾는 가장 기본이 된 첫 번째 방법. 자 부모가 둘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정상인 형질하고 유전병인 형질이 예를 들어서 있다 이거야. 그지? 자 근데 봤더니 지금 보면은 부모가 만약에 이 사람이 유전병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유전병인 거거든.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같은 형질이야. 부모가 서로 같은 형질을 나타내고 있어. 근데 그 같은 형질을 갖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이어도 상관없어. 부모와는 다른 형질을 갖는 자녀가 태어났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때 그 부모랑 다른 형질이 갖고 태어났잖아 자녀가. 그럼 이 다른 형질이 무조건 열성 형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야. 부모가 둘 다 정상이야. 근데 이 자녀가 예를 들어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어. 부모랑 다르지. 그럼 이때는 이 유전병이 뭐다? 열성이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유전병인 거야. 근데 거기서 정상인 형질을 색을 칠해놓을 수도 있다 이거지. 정상인 사람이 태어난 거야.
그럼 이때는 누가 열성인 거야? 정상이 열성인 거야. 무조건 부모가 형질이 똑같아. 똑같은데 거기서 형질이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서 나타난 형질이 무조건 열성 형질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부모가 같은 형질인 가계도를 많이 안 줘. 한 명은 정상, 한 명은 유전병, 뭐 보통 이렇게 주거든. 그러나 어쨌든 기본은 이렇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제 이런 가계도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조건들을 준다 이거지. 뭐 옆에 표를 하나 더 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를 하나 더 준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자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뭐 지문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래프라든가 혹은 그 가계도 옆에 어떤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조건을 준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가계도를 줬는데 부모가 형질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형질의 가계도를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어떤 지문이나 그래프나 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추가 조건까지 이용해서 찾아주라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예시 2번 나와 있지. 자, 예시 2번을 보면은 문제 풀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걸 준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유전자형을 하나 알려준 거야. 유전자형. 자,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 뭐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의 유전자형이 일단 써놓고 얘기할게. 유전자형을 알려줬는데 그 유전자형이 예를 들어 이형접합이야. 자, 이형접합 다른 말로 말하면 잡종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유전자형 쓰는 방법은 알 거 아니야. 자, 봐봐. 어떤 사람의 유전자형이 A 하나 스몰 A 이렇게 갖고 있더래. 그럼 이런 거 이형접합이라 그래. 그럼 뭐 알다시피 뒤에 가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유전자형 쓸 때 대문자로 쓰는 게 우성 유전자고 소문자로 쓰는 게 열성 유전자거든. 그럼 이렇게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라는 얘기는 우성 유전자랑 열성 유전자가 섞여져 있어. 자, 참고로 우리가 사람 유전할 때는 멘델의 법칙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멘델의 법칙은 조금 평소에 틈틈이 공부해 놓는 게 좋아. 학교에서 뭐 간단하게 내신 대비할 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멘델의 법칙 중에서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어. 야,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이 짝지어져 있으면 우성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 표현되거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유전자형을 줬는데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잖아. 그러면 그 이형접합에 의해서 표현되는 형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질이 우성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봐봐. 두 부모가 있는데 한 명은 정상이고 한 명은 유전병을 앓고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럼 거기서 유전병 앓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만 보고는 우열관계 못 따진단 말이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유전병인데 유전장을 이렇게 알려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형접합이면 하나는 정상 유전자고 하나는 유전병 유전자인 건데 이 사람한테 유전병이 나타나. 그럼 유전병이 뭐다? 우성이란 얘기라고. 알겠어? 이렇게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다라는 어떤 조건을 줬는데 그러면 그 조건을 통해서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라는 걸 찾아내라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럼 예시 3번도 한번 봐볼까? 예시 3번. 자, 여기다 쓸게. 예시 3번. 근데 지금 보면 추가 조건과 가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조건도 주어지고 가계도도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가계도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잘 봐. 여기 남자, 여자,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돼 있어. 자, 참고로 가계도 이제 풀다 보면은 종종 여기 사람의 번호가 붙어 있거든. 자, 번호 붙을 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가는 거야. 이제? 자, 근데 보니까 지금 2번인 사람이 유전병이야. 3번인 사람도 유전병인 거야. 자, 만약에 요 가계도만 있다 그러면 요 방법으로 우열관계 못 찾지. 왜냐면 부모가 형질이 다르잖아. 근데 거기서 얘가 태어났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열성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2번인 사람의 2번의 유전자형을 알려준 거지. 유전자형 알려줘. 뭐라고 알려면 예를 들어 동형접합이래. 만약에 2번이 갖고 있는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계도에 나온 유전병 해봐봐. 유전병 형질이 A하고 스몰 a라는 이 대립 유전자 한 쌍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자 이거야. 그랬는데 2번이 갖고 있는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만 2개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라 해보자. 그럼 이때 4번을 보는 거야. 그러면 4번은 말이야, A를 하나 무조건 갖고 있겠지. 왜냐면 2번이 A가 2개면 그 중에 하나를 자손한테 물려주니까 4번은 A를 무조건 하나 가져. 맞아?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A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유전병이어야 되거든. 근데 유전병은 지금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 A와는 다른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유전병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정상이잖아. 그럼 정상이 우성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이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4번한테 유전병 유전자를 줬는데도 정상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는 뭐다? 왜냐하면 요거 하나는 분명히 이 아빠한테 받을 거거든. 그럼 아빠한테 아까도 했지만 A를 받았다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유전병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유전병이 아니란 얘기는 유전병 유전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뭐 그거 A'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섞여져 있어? 근데 그럼 얘기했죠. 이형접합이 되는 거잖아. 이형접합인데 정상이 표현됐어? 그럼 그 표현된 정상이 뭐다? 우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이거지. 맞아? 우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계도가 주어지고 거기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둘을 이용해서 우열관계를 찾아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 대립 유전자의 우열과 병정 뭐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들 사이의 우열관계 그리고 병정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병이냐 정상이냐 이제 그거 말하는 거거든. 자, 대립 유전자의 우열과 병정 뭐 이게 사실은 어떤 선생님 교재고 다른 선생님 교재거든. 근데 거기에 있던 병정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놓은 거야. 유전병과 정상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지?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대립 유전자를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유전병이나 어떤 형질이 어떤 대립 유전자에서 나타난다 해서 뭐 A에서 나타나니 T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A와 스몰 a라고 이렇게 유전자를 준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게 우성 유전자고 소문자로 쓰는 게 열성 유전자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 거기 보면 라지 A를 우성, 그치? 일반적으로는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게 우성을 뜻하고 소문자로 쓰여져 있는 게 열성을 뜻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근데 병과 정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어졌잖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게 스몰 a가 무조건 유전병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막 이 유전자를 써먹으려면 정상 형질하고 유전병 유전이 있을 때 이 중에 누가 우열관계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유전병이 우성이잖아. 그럼 유전병 유전자를 A로 쓰고 정상 유전자를 스몰 a로 쓴다 이거지. 만약에 우열관계를 따져봤더니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A로 쓰고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a로 쓴다 이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예를 들어서 문제 이번에는 대립 유전자를 A와 A'을 준다 이거지.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네 맘대로 해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A와 A'이라는 대립 유전자를 한 쌍을 주면은 이때도 A를 보통 우리가 우성으로 취급하고요. A'을 열성으로 취급한다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네가 A' 우성으로 놔도 되는 거야. 나중에 안 헷갈릴 자신만 있으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예를 들어 대립 유전자 이렇게 줘. 그러니까 A와 A'이라는 대립 유전자 한 쌍에서 어떤 형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줘. 그랬는데 문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이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문제에 이런 말이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건데 얘네들 이제 얘와 얘 두 개에 의해서 어떤 뭐 병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걔네들 사이 우열 관계가 분명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는 대문자, 소문자 할 땐 보통 A를 우성으로 두고 소문자를 열성으로 두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얘네들 중에 누가 우성인지 몰라. 그걸 찾아줘야 돼. 그걸 찾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형질에 대해서 우성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도가 실제로 이제 주어지면 더 설명이 편하긴 하는데 이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 이걸 열성 유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우성 유전자, 얘가 열성 유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우열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병과 정상 중에 누가 우열인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게 우성 유전자인지도 같이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계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가계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자형이 A'이 두 개인 사람이 정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A'이 정상 유전자인 거야. 그러면 A가 유전병 유전자가 되거든? 근데 이 정상이라는 형질이 유전병에 대해서 또 우성인지 열성인지 또한 또 찾아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A와 A'의 우열 구분도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동그라미 4번에 치사유전의 우성과 열성이란 말이다. 치사유전. 이게 지금 동그라미 자, 난 요걸로 썼네. 4번. 자, 치사유전의 우성과 열성. 자, 치사유전이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야 돼. 치사. 보통 이제 사람 유전할 때 치사유전 그러면 혈우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가 두 개가 짝을 이루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죽거든? 그게 치사유전이야. 치사유전을 하는 대표적인 형질이 혈우병이 있어요, 혈우병. 그래서 혈우병 유전자를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죽거든?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혈우병 유전자는 X염 색체 위에 있어. 그러니까 혈우병 유전자를 두 개를 갖는다는 건 X가 두 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만 치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걸 치사유전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치사유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예시 나와 있나? A하고 A 프라임이 줬잖아. 자, A와 A 프라임을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모이면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A하고 A 프라임 중에 어떤 게 치사 유전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거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AA 프라임,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AA 유전자형이 있고, AA 프라임이 있고, A 프라임 이렇게 유전자의 세 개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A 프라임이 치사 유전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게 두 개가 모인 거잖아. 그럼 일단 A 프라임이란 유전자가 치사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제 정상 유전자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때 A하고 치사 유전자 중에서는 누가 더 우성인지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야. 맞지? 왜냐면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은 유전자형을 이거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때 얘는 문제가 있다. 요 경우에 치사 유전이 우성이냐? 그러니까 치사 유전이라는 게 두 개일 땐 엄마 몸속에 죽는 거고 하나만 같더라도 만약에 걔가 우성이면 표현형이 우성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생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전자형만 가능하다,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 형질로 나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 사람은 문제가 이제 뭐 이걸 갖고 태어나든지 이걸 갖고 태어나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정상이다 이거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A하고 A 프라임 중에 누가 우성이냐,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유전자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질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떤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러면 A 프라임이 우성이란 얘기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정상이다. 그러면 A가 우성인 거지. 근데 우성 열성 상관없이 어쨌든 치사 유전은 그러면 A 프라임이 두 개가 모이면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는 얘기고. 이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뭐 동그라미 5번에 유전자형 표기 방법 팁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 풀다가 네가 유전자형을 편한 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해보니까 선생님이 굳이 팁이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본인들이 잘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쓰게 돼. 처음엔 좀 조심해 주긴 해야 되는데 이따 유전자형 쓰는 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또 언급을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열 관계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어떤 게 우성 유전자인지 열성 유전자인지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계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서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데, 자, 사람은 염색체가 두 종류 아니냐.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성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형질이냐, 이게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형질이냐를 가계도를 보고 또 찾아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그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2단계 얘기야. 2단계. 이제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그 유전 형질이, 그 유전 형질을 이제 나타내는 유전자가 사람의 상염색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구분해라, 뭐 지금 이런 얘기인데, 문제풀이 2단계.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를 찾는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지? 물론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뭐 어떤 유전 형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의 유전이니까 이 사람의 유전 형질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근데 상염색체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유전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성염색체 유전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계도 분석하기 전에 그러면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이 상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질 뭐가 있냐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걸로 아까 내가 혐알기 얘기했었지. 혐알기 여부. 혐알기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귓불이라고 그러지. 귓불. 귀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귀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타고 붙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보통 귓불이 있다 그러면 보통 요거야. 이건 귓불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귓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위에 있다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눈꺼풀 있지, 눈꺼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대변신을 하는 시기가 중3에서 고1 때 아니냐. 이제 쌍수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또 여기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맹이라 그래가지고 PTC 용액이라는 거 떨어뜨렸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쓴맛을 느껴. 근데 일부 사람은 그 쓴맛을 못 느껴.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미맹이라는 걸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위에 있어. 그 다음에 뭐 요건 이제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은 우리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위에.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도 이제 또 우성과 열성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 이거지. 실제 가계도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안 나오긴 하거든. 그냥 유전 형질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자, 얘네들도 우열 관계가 있거든. 우성과 열성을 구분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혐알기는 되는 게 우성이고 안 되는 게 열성인 거야. 그 다음에 귓불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분리형이라고 하거든. 귓불이 있는 거가 우성이고 없는 거가 열성이야. 그 다음에 눈꺼풀도 이게 우리가 보통 쌍꺼풀이라고 하면 겉쌍꺼풀만 얘기하는 속쌍꺼풀도 여기에 포함되거든, 사실은. 그러면 쌍꺼풀이 있어. 그럼 그 우성이야. 쌍꺼풀이 없어. 외꺼풀이라고 하거든. 열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미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상이지. 정상이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미맹이 열성인 거야. 뭐 얘는 이제 우열관계 따지기 애매한 경우 나중에 따로 할 거고.
아무튼 이래.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형질들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염색체는 남자나 여자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네들처럼 이런 상염색체 유전을 하는 형질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되는 거가 남자한테는 더 많아. 여자한테는 조금. 이런 거 아니라 이거지.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어떤 성별, 예를 들어 남성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여성한테 좀 이런 건 없다 이거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거지. 없다 이거지. 혈액형도 마찬가지잖아. 남자 여자를 떠나서 A형, B형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뭐 남자는 A형이 많고 여자는 B형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또 형질 중에서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들이 있거든. 근데 이 성염색체는 알다시피 두 가지잖아. 뭐가 있어? X염색체라는 성염색체가 있고, 그지? Y염색체라는 성염색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도 있고,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Y염색체를 생각해봐.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Y는 남자한테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형질은 남자한테만 나타나. 여자한테는 아예 안 나타나. 뭐 대표적으로 뭐 귀속털 과다증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거피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녀석의 수컷이 이제 뭐 번식기가 되면 색깔이 변하고 막 이러거든. 그런 건 Y염색체.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한성유전이라고 그래. 한성유전. 자, 이거는 무조건 누구한테만 나타난다? 남성 또는 동물인 경우에 수컷한테만 나타난다. 자, 시험에 성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사실 99%는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X염색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다만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고 여자는 X염색체가 두 개인 거지.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한테 둘 다 나타나긴 하는데 비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성유전이라고 불러. 반성유전.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든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성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다 그냥 반성유전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99%가. 왜 1%는 남겨놨냐? 얘도 가끔 나와. 가끔. 근데 대부분은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뭐 한성유전이나 반성유전이나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형질은 남녀에 따라서 성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그럼 X염색체 유전 형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생맹이 있어. 생맹. 특정한 색깔을 구별 못하는 거지. 특히 이제 정록 생맹이 보통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혈우병이라는 것도 있어. 자, 물론 이제 얘네를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긴 하지만 얘네도 우열 관계가 있는 거야. 우성과 열성을 따져보면은 생맹인 경우에 당연히 네 주변의 친구들, 물론 생맹인 사람이 본인이 생맹이라는 말 잘 안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어떻게 하다 조사를 네가 하게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정상인 거지. 생맹인 사람은 굉장히 그 비율이 적지. 그래서 일단 정상이 우성이고요. 생맹이 열성이에요. 자, 혈우병이라는 병은 뭐야? 피가 나면 잘 안 멈추는 거거든. 영국 빅토리아 여왕 가문이 혈우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정상인 사람이 더 많잖아. 정상이 우성이고 혈우병이 열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 좀 하자면 우리 유전자형 표시할 때 있잖아.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을 하는 경우의 유전자형하고 성염색체, 특히 X염색체 위에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 유전자형을 쓰는 게 좀 달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혐알기가 예를 들어서 뭐 T하고 스몰 t라는 대립 유전자 한 쌍에서 혐알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때 혐알기가 되는 유전자를 라지 T,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그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짝지어져야 나타나는 거니까 정상 유전자를 두 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혐알기가 되게 하는 유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혐알기 되는 거야. 유전자가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 유전자를 줬을 때 그냥 그 대립 유전자만을 이용해서 유전자형을 표시하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 예를 들어 혐알기가 안 돼? 그럼 스몰 t인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혐알기가 되는 유전자와 안 되는 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이건 이제 멘델의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일단 표현형은 혐알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유전자형 쓴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완두콩 얘기할 때 유전자형 썼던 것처럼 쓰는 거야. 그냥 그 주어진 대립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 대문자, 소문자로. 그죠? 뭐 귓불도 마찬가지야. 뭐 귓불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 예를 들어 T다 그러면 걔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런데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에는 뭐 이것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본인이 편한 걸로 쓰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자야. 그러면 자, 만약에 생맹 갖고 얘기해 볼게. 생맹에서 정상인 걸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라지 T라고 하고 생맹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스몰 T라고 하면 자, 여자는 X가 두 개니까 보통 이렇게 X를 먼저 써요. 그리고 이 유전자들 그 위에 위첨자로 이렇게 써줘.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X 염색체가 두 개인데 그 두 개 다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 염색체가 두 개인데 X 염색체 하나에는 정상 유전자가 있고 하나에는 생맹 유전자가 있어. 그럼 자, 얘네들은 이제 우열 관계를 아니까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뭐 우열의 원리 그대로 따르는 거지. 표시만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X 염색체가 두 개인데 그 두 X 염색체 위에 다 생맹 유전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럼 저는 이렇게 쓰기 싫은데 그러면 보통 또 이렇게도 써.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이렇게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X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생맹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라임을 써. 이렇게. 자, 생맹 유전자가 두 개면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죠. 그냥 얘를 얘처럼 써도 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일부러 안 헷갈리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가 공부하면서 네가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취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경우에 자, 여성의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유전자를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갖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정상이겠지? 정상 유전자 두 개니까. 맞지? 그리고 이 사람은 생명 유전자 두 개가 당연히 생명이겠지? 그럼 이 사람이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얘는 우열 관계를 아니까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두 개가 섞여져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이 표현되는 거야. 다만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이 사람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보인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보인자. 알겠어?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나중에 이게 꼭 생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유전병, 유전형질이라 하더라도 표현형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유전병 유전자 가지고는 있어. 그럼 그거 보인자야. 다 보인자. 자, 그럼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남자는 X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XY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X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X 위에 갖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X 위에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인 거야. X 염색체가 하나인데 그 X 위에 만약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 그냥 생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이것도 나 이렇게 쓰기 싫다? 그러면은 정상인 사람은 뭐 XY로 쓰고 생명인 사람은 X'Y로 쓰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해. 뭐 네 편할 대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아마 보통 XX, X' 보통 이걸 많이 쓸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남자든 여자든 생명이 나타날 수는 있잖아. 그런데 비율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써놓은 걸로만 보자면 여자는 셋 중에 하나가 가능한 건데 그 중에 생명이 하나니까 3분의 1이잖아. 생명일 확률이. 남자는 2분의 1이잖아. 반성유전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 남자하고 여자한테 둘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성별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의 차이가 생긴다.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나타날 수는 있는데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반성유전 같은 거. 자, 혈우병도 똑같아요. 혈우병도 어차피 혈우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혈우병이 무슨 유전이라고?
치사 유전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X 염색체 위에 둘 다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태어났다. 그러면 혈우병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혈우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우병 유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난다.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 물론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하려는 내용은 이건 아니지만 결국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어떤 형질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찾아낼 거거든. 특히 여기서 이 생명 있지, 생명. 자, 생명을 유전병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생명이 열성이지. 그러면서 반성 유전이지. 자, 요걸 이용할 거야. 잘 봐. 거기 보면은 자, 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제 문제풀이 2단계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의 구분 그래가지고 가계도 이외에 추가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생명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너무 쉬운 거야. 그럼 바로 우열관계가 나오고 반성 유전인지 아니고 바로 나오겠지. 혈우병도 마찬가지고 뭐 피부 얼룩증, 뭐 X염색 이러면 다 반성 유전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문제 읽다 보니까 남녀의 표현형의 빈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도 반성 유전하는 형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뭐 유전자량 같은 것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가계도가 주어졌을 때 그 가계도만 보고 이 형질이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야. 어? 자, 그러니까 이거야. 반성 유전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라고. 가계도를 보고. 그럼 그때 가계도가 주어졌어. 자, 그때 이제 얘를 이용할 거야. 잘 봐봐.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 열성이고 반성 유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생명 갖고 얘기를 이거 지울게. 뭐 알 거라고 치고 지운다. 썼냐? 에이씨. 나중에 영상 보고 써놔. 알면 안 써도 되고. 자, 지금 선생님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지. 생명이라는 형질은 네가 일단 열성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반성 유전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잘 봐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자, 엄마가 생명인 거야. 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납니다. 자, 이 아들의 형질을 보는 거야. 무슨 얘기? 잘 봐봐. 엄마가 생명 유전자형 써볼게. 그럼 엄마가 X 프라임 프라임이거든. 자, 아빠가 정상이야. 그럼 아빠는 정상 Y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아빠는 아들한테 무조건 Y를 물려주게 돼 있거든. 그러면 아들은 엄마한테 X를 받는 거야. 그럼 엄마는 자기가 갖고 있는 X 두 개 중에 하나를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얘를 물려주던 이 아들은 X 프라임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생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그죠? 한자로 쓸까 이것도 그냥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된다는 거야. 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무조건 생명인 거야. 자, 반대 경우 생각해봐요. 그러면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야. 아들이 생명이 엄마가 무조건 생명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생명인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보인자라면 보인자인데 이거를 물려줘서 아들이 태어난 거랑 엄마 생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지만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은 아니다 이거야. 엄마가 최소 보인자이긴 하겠다만 무조건 생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는 거지. 왜 수학에서 그거 배우지 않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배우자. 그거 비슷한 이 얘기야, 이 얘기.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인데 아들이 생명이라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이 아니다 이거야.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딸이 태어났어. 자, 이 딸이 생명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봐. 딸은 생명이니까 X 프라임 프라임이겠지. 자, 딸의 X 염색체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거거든. 그러면 아빠한테 얘를 받았든 뭘 받았다 하더라도 아빠한테 무조건 X 프라임을 받은 거거든.
그 얘기는 아빠가 X 프라임 무조건 갖고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뭐다?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무조건 생명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두 번째,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무조건 생명이다 이거지. 맞아? 아빠가 무조건 생명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 아빠가 생명이라서 딸이 무조건 생명일까? 아빠가 생명이라고 딸한테 X 프라임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X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지만 아빠가 생명이라서 딸이 무조건 생명은 아니다 이거지. 필요 조건이라 이거야. 맞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생명이 반성유전인 거잖아? 자, 그럼 이 생명을 그냥 유전병으로 바꾸면 돼. 자, 만약에 어떤 열성이면서 열성인 유전병이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 만약에 엄마가 열성 유전병이야. 그러면 반성 유전이라면 반드시 아들이 무조건 열성 유전병이 나와야 돼. 근데 엄마가 열성 유전병인데 아들한테 유전병이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반성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자, 여기다 적어볼까? 자, 이 얘기야. 만약에 열성 형질이지. 그게 유전병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어. 자, 열성, 그러니까 이거지. 만약에 어떤 유전 형질이 반성 유전이라면 엄마가 열성일 때 아들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된다.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열성인데 아들이 열성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반성 유전이 아니다 이 말인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딸이 또 열성인 거야. 만약에 반성 유전이라면 아빠가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근데 딸이 열성인 건 알겠는데 아빠가 열성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반성 유전이 또 아니다 이 말인 거야.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열성, 아들 열성. 위배되면 뭐다? 반성 유전은 아니다 이거지. 만약 반성 유전이라면 엄마가 열성인데 아들도 무조건 열성이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딸이 열성, 아버지 열성 위배될 경우 반성 유전 아니다 이 얘기는 뭐야? 마찬가지로 반성 유전이라면 딸이 열성이면 아빠도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거에 위배된 반성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거기 보면 모자 여부의 포인트 그래서 열성인 여자를 찾으면 되겠다. 맞지? 자, 왜냐면 가계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나오지 않고요.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엄마 아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엄마의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맞지? 그리고 이쪽 아빠의 또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오지. 자, 참고로 할머니, 할아버지 나올 때 문제 풀 때 있잖아. 할머니라고 나오면 무조건 아빠의 엄마, 친할머니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구분을 해야 돼. 우리가 평상시에는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그냥 할머니라 부르지만 문제에서 할머니 그러면 그건 친할머니 의미하는 거고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라고 따로 알려주거든. 요거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만약에 엄마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그럼 일단 봐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유전병이라고 치자. 이 딸 입장인 거잖아. 이 엄마 아빠하고 딸이잖아. 이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라고 칠게. 이게 나고 이게 엄마고 이게 외할머니라고 치면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서로 같은 형질이지. 근데 거기서 엄마가 다른 형질 태어났지. 지금 이 다른 유전 형질이 열성인 거야. 자, 그럼 열성인 거 찾았지. 근데 열성이면 그게 이제 반성인지 아닌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엄마가 열성일 때 아들 열성 나오지. 맞아? 근데 이거만 보면 반성 같잖아. 그럼 이 위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딸이 열성이면 아빠 무조건 열성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 그러면 뭐야? 반성 유전 아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성 여자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모자 여부를 검사할 때 주의할 것. 열성 대신에 유전병을 착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유전병이 열성일 때 얘기인 거지. 그 유전병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열성이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이 결정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상이 열성일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거를 조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열성일 때, 이건 아까 얘기했죠. 아들이 열성일 때 엄마가 열성, 아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했잖아. 가늠은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열성이면 엄마도 열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열성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무조건은 아니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아빠가 열성, 여자 열성은 판단 불가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모자 여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가 성립하더라도 그게 반성 유전이 아닐 수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조건 이렇게 되면 반성이다라고 하지만 반성 유전이 아닐 때도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있거든.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23페이지라는 데 보면은 23페이지 넘겨봐. 거기 보면은 가계도에서 성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의 뭐야? 부분집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반성 유전일 때도 이게 성립할 수 있지만 상염색체 유전일 때도 이게 성립할 수 있다 이거야.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가계도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전체적으로. 그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25페이지에 보면은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이 나오거든. 자, 1번하고 2번 내가 푸는 시간 한번 잠깐 줘볼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 일단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은 유전병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며 대립유전자 사이 우열관계는 자, 여기서 아까도 썼죠.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성이고 열성 유전자인지 구분해라라는 얘기고요. 유전병이 그래서 우성인가 열성인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반성 유전이라는 거 이미 알려줬어요. 그지? 반성 유전인 거 알려줬다고.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반성이면 생명 떠올려. 왜냐면 생명이 열성이었지. 딸이 열성이면 아빠가 열성인 거 아니야? 사실 여기서는 딸이 열성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성 유전인 경우에 딸이 열성이면 아빠도 열성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지. 만약에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한다면 반성 유전이니까 아빠도 열성이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왔지? 그쵸? 유전병이 열성이라면 딸이 유전병일 때 아빠도 유전병이어야 돼, 반성이면. 근데 아니잖아. 그럼 그 얘기는 유전병은 열성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다? 유전병이 우성이란 얘기인 거야, 우성.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알려줬는데 우리가 뭐 A와 스몰 a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A가 우성인 거고 스몰 a가 열성인 거면 얘가 유전병 유전자인 거고 얘가 정상 유전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전자형을 쓴다 그러면 얘는 딸이니까는 그제?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병 유전자. 그 다음에 아들은 X에 Y니까 여기에 열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정상이 나오겠지. 딸은 스몰 a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스몰 a Y인데 자, 요 딸은 두 개니까 하나 엄마한테 X 스몰 a 받았다는 얘기거든? 이거지. 그러면 요 딸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자, 아빠는 딸한테 라지 A를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형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하란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예제 2번. 자, 보통 이렇게 아마 네가 실제로 푸는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형질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다음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다. 자, 기억은 T와 T'이란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1과 2. 자, 여기서 1이 얘지. 1, 2.
이 사람들은 각각 T와 T' 중에 한 종류만 갖는데. 그러면 한 종류만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1이 TT를 가지면 2는 T'T'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뭐 이런 만약에 뭐 1이 T'T'이면 얘는 TT여야 된다는 얘기고. 알겠어? 그런 얘기야. 그리고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안 알려주고 그냥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만 나온 거야.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이 각각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안 알려줬지? 그거 먼저 찾아야 돼. 자, 선생님은 여기다 그냥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 초록색은 니은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보라색은 기억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은 기억과 니은이 같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다 이제 편의상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써볼까? 지금 얘가 니은 형질 나타나는 거고, 얘는 기억도 나타나고, 니은도 나타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기억 나타나는 거고, 얘는 기억과 니은 둘 다 나타나는 거고, 얘는 기억 나타나는 거고, 맞지? 그럼 지금 이거는 지극히 정상인 애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둘 다 안 나타난다는 거지, 정상은.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 형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니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타나는 거야? 기억과 니은이 둘 다 나타난 거네. 맞지? 맞니? 자, 그러면 가기도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두 개가 섞여져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하나씩 따져보잔 말이야.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니은이 눈에 보이는 게 뭐, 자, 여기를 봐봐. 이 사람 니은 아니지? 니은 아니고, 아니다. 여기를 보면 안 되는구나, 참. 어디였더라? 가만 있어봐. 기억부터 해도 되겠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알려줬지. 기억은 T와 T'에 결정이 되는데 1과 2는 각각 T와 T' 하나만 갖는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그게 성염색체 유전이든 상염색체 유전이 봐라. 얘가 T', 얘가 TT라고 하자고. 그럼 이 자녀는 무조건 T 하나에 T' 하나여야 되지. 맞아? 지금 기억만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기억이고 기억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T를 만약 얘가 TT라고 한다면 T가 기억 형질로 보는 거고 T'을 정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상과 기억이 섞였어. 근데 기억이 나타났지. 그럼 기억이 뭐란 얘기야? 우성이란 얘기지. 맞아? 자, 유전병 기억은 정상에 대해서 뭐다? 우성 형질이라는 게 이제 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 찾은 거야. 맞지? 요거. 어차피 딸이니까 X, 이게 반성 유전이라 하더라도 X가 두 개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요걸 통해서, 이형접합인데 나타난 형질이 기억인 거야. 지금 기억만 놓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성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니은의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보면 되겠네. 야, 둘 다 니은 형질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근데 자녀들 중에 니은이 아닌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은 생각하지 말고 니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니은인데 니은 아니잖아. 정상이지. 그럼 정상이 열성인 거지. 유전병 니은의 경우에도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거야. 그러면 유전병 기억이든 니은이든 정상이다 열성이니까 반성인지 아니는 정상만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정상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얘 니은이 아니지.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는 정상이잖아. 그럼 반성 유전이라면 어때야 돼? 딸이 열성이, 아빠도 열성이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왔지. 맞아? 안 나왔지. 반성 아닌 거지. 그러면 쉽게 니은은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맞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여기를.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억은. 이건 아직 선생님 설명을 안 한 건데 기억은 이제 T와 T'이잖아. 그러면 야, 얘도 어때야 되니?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말이야.
남자건 여자건 간에 상염색체는 둘 다 똑같이 두 개를 가질 테니까 그러면 얘도 유전자형이 T와 T'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얘랑 얘랑 똑같거든. 그러면 둘 다 기억이 나타나든지 둘 다 안 나타나든지 해야 되는데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유전자형이 똑같을 텐데 얘는 기억인데 얘는 기억이 없거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반송 유전이 돼요. 아, 얘는 반송 유전이다. 이건 아직 설명을 안 한 거긴 한데 거기에 또 문제 풀다 보면 네가 또 그거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은 유전병 기억은 성염색체 우성 유전 형질인 거고 유전병 니은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 형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뭐 문제풀이 3단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뒤에 필수 예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4단계, 5단계 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